자, 이번에는 고등수학상 3단원 항등식과 미정계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기본 문제 1번을 우리가 이제 풀기 전에 항등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항등식은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방정식을 처음 배울 때 있죠. 방정식을 처음 배울 때 이제 방정식 외에 항등식이 있다라고 해서 항등식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 고등학교 때 항등식을 처음 본 것처럼 이렇게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항등식의 개념을 이제 그래도 중학교 때 한 거니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항등식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먼저 보면은 이렇게 말이 나와 있죠.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자, 등식이 항등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식, 기억이죠? 이 발음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발음 잘 못하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 등식이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자, 등식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등식은 이제 방정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등식이 있습니다. 그럼 방정식은 뭐냐? 방정식은 자, 항상 어떤 특정한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식이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 같은 거 이런 거죠? 그럼 x는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만일에 자, 2차식 같으면 자, 이게 2차 방정식이죠? 그럼 x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특정한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게 방정식이고요.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많이 하는 자, 이런 같은 경우 자, 이거는 항등식입니다. 이건 이제 항상 성립을 하는 거죠.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는 x에 무엇을 넣어도 항상 성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x에 어떤 값을 대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전개하면 식이 같다는 거지. 이것을 전개해보면 식이 같고 자, 이것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항등식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x를 대입할 수 있다. 모든 x를 대입할 수 있다. 대입 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 자, 모든 x를 대입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항등식을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좌변과 우변의 식이 같아. 식이 같다. 자, 이렇게 항등식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등식에서 모든 x를 대입 가능한 걸 가지고 우리가 항등식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수치 대입법이 되겠고요. 수치 대입법. 그리고 식이 같다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것이 미정계수법. 미정계수가 아니고 계수비교법이 되겠습니다. 계수비교법. 용어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렇지만 처음에 이제 개념을 잡을 때, 방향을 잡을 때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수치 대입법과 계수비교법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미정계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정계수법. 그래서 이게 뭐냐? 항등식에서 이게 이제 미성계수법이 뭐냐면 항등식에서 이런 거 있죠. 뭐 x 더하기 2는 ax 더하기 b다. 자, 이것이 x가 항등식일 때 여기 앞에 계수가 이제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미정계수라고 합니다. 자, 이제 미정계수를 결정할 때 이것을 이게 항등식이니까 모든 x를 대입해서 이 미정계수 AB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식이 같다를 가지고 자, 이걸 가지고 AB를 구하는 방법이 계수비교법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수치 대입법은 x에 어떤 걸 넣는 거죠? 그럼 x에다가 0을 넣어보면 자, 좌변이 2고요. 우변이 b가 되겠습니다. 그럼 b는 2가 되지. 그리고 x에다가 이제 1을 집어넣어 보면 3은 a 더하기 b. 그럼 b가 2니까 a는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든 x를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편리한 거, 여러분들이 보고 마음에 드는 x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이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이 수치 대입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 요 식과 이 식이 똑같죠? x 더하기 2야. 그럼 얘도 x 더하기 2가 돼야 되죠. x 더하기 2가 되려면 a는 1이 되고 b는 2가 된다. 자, 이렇게 좌변과 우변이 같으려면 동일 차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동일 차수가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을 우리가 계수 비교법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 그 설명이 이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 수치대입법과 계수비교법은 개념 설명만으로도 좀 한 10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 분인데 지금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으니까 조금 이제 빠르게 정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추가적으로 학원에서 질문을 또 받도록 하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용어를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보자고. 자,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습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래서 x를 기준으로 해서 식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항상 x인데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바로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 바뀝니다. a에 대한 항등식일 때, k에 대한 항등식일 때 바뀌어서 나오니까 요거를 항상 우리가 나온다고 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개념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 s에 대한 2차 방정식이지. 항등식이면 두 개가 같은 거죠. 두 식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a가 얼마가 돼야 되죠? 1이 돼야 되고요. b는 마이너스 3이 되고 c는 15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동일차수를 비교하는 계수비교법인데 그냥 계수비교법이라 외우지 말고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의 식이 같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 x에 관한 항등식이죠. 항등식이고 이것은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는데 좌변이 식이 좀 부분적으로 인수분해가 되어 있습니다. 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다라고 하려면 얘를 다 전개를 해가지고 얘랑 얘랑 같다라고 놔야 되는데 전개를 하기가 좀 거시기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항등식은 두 가지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개념 혹은 x에 어떤 값을 넣을 수도 있다. 그 개념. 그래서 이번 문제는 x에 어떤 값을 넣을 수도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훨씬 더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서 x를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x에다 뭘 대입할까요? x에다가 선생님 저는 x에다가 2분의 1 대입할래요. 그러면 좀 성격이 좀 이상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2분의 1 대입합니까? 차라리 100을 대입을 하죠. 자, 그래서 x에다 대입하고 싶은 게 딱 보면 보이는 거지. x에 뭘 대입을 할까요? 1을 대입을 하면 되겠죠. 1을 대입을 하면 0이죠. c만 남죠. c는 1의 제곱 1. c가 딱 나오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x에다가 뭘 대입을 할까요? x에다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거 0이죠. 0이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b 플러스 c 그대로 나오고 우변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야.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c가 1이잖아. 이게 1이니까 b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a를 결정하려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딱히 안 보이죠. 그러면 이제 가장 심플해 보이는 숫자 뭘 대입해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가장 심플해 보이는 거 나는 0을 대입을 할래. 0을 대입을 해보면 자, 여기 0 대입하면 마이너스 a가 나오고요. 여기 0 대입하면 마이너스 b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c는 0의 제곱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마이너스 a, b가 0, c가 1이죠. 플러스 1은 0. 그러면
A는 1이 된다. 그래서 이번 문제도 자 A와 B와 C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자, X에 관한 항등식이다. X에 관한 두 개의 식이 같다라는 걸 가지고 A, B, C를 자,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자, 2번 문제는 X에 관한 항등식은 X에 어떤 값을 대입할 수도 있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X에다가 이렇게 3개 값을 대입을 해서 계수를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3번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왜 나왔니? 자, 3번 보도록 하지요. 3번 선생님 이거 항등식 파트니까 항등식으로 풀어야겠네요. 좀 그런 마인드는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나한테 수학을 배우고 있다라고 하면 자, 무조건 이건 2단원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렇게 하니까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성적 잘 받고 싶잖아, 그쵸? 그러면 식을 보는 눈을 키우셔야 됩니다. 머리가 식을 보고 있어야지 식을 암산하고 있으면 안 돼. 식을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된다. 계산은 손이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일단 눈으로 식을 한번 보자고. 자, 등식이라고 있습니다. 등식. 식자 잘 읽으셔야 되는데 좀 잘못 읽으면 이상해지죠. 등식. 등식. 자, 이것은 이거다. 근데 이 좌변이 뭐야? 좌변이 x 빼기 1, x 빼기 fx. x 빼기 1, x 빼기가 쓰겠습니다. 좀 다시. 자, 조금 기다리세요. 자, fx는 글자를 내가 글자까지 잘 쓰면 완벽하겠죠. 너무 완벽하니까 글자는 약간 못 쓰는 편입니다. 자, 보시면 이게 2차식이잖아. 이게 2차식이고 fx가 곱해져 있었고 우변에 3차식입니다. 자, 2차 곱하기 fx가 3차식이야. 그럼 fx는 몇 차? fx는 1차. fx는 몇 차? fx는 1차. 그럼 1차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죠? ax 더하기 b. 근데 이게 ab가 이미 써있죠? 중복이 되죠? 그래서 px 더하기 q라고 놓겠습니다. px 더하기 q라고 놓고 자,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죠. 해보면 x 빼기 1, x 빼기 2 그리고 px 더하기 q는 x 3승 더하기 ax 더하기 b다. 자, 이렇게 식을 다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상수 AB의 값하고 fx를 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상수 AB부터 한번 구해보죠. 상수 AB를 구하려면 자, 이게 항등식이죠. 항등식이면 식이 같다. 또는 x의 어떤 값도 대입할 수 있다. 나는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럼 x에다가 뭘 대입을 할까요? 여기 보이시죠? 1 대입하면 되겠지. 1 대입하면 이 좌변 전체는 0, 우변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x에다가 뭘 대입을 할까요? 여기 보이시죠? 2 대입하겠습니다. 여기 써놨네. 2 대입한 거예요. 그럼 좌변은 0, 우변은 0입니다. 0. 8 더하기 2a 더하기 b다. 자, 그리고 이 두 식을 자, 이 순서대로 이렇게 빼겠습니다. 빼시면 좌변끼리 빼면 0이 나오고요. 우변은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a 이거 없어지죠? 그러면 a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7이 되고요. 자, a 마이너스 7을 여기다가 넣으면 1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b는 6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a와 b를 구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상수 ab의 값과 and 다항식 fx를 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자, 이게 우리가 만들어낸 시간이야. 여기다 일단 구한 걸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은 다음 다시 쓰겠습니다. 자, px 더하기 q는 x 3승 마이너스 7x 더하기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항등식이죠. 항등식이면 식이 똑같아야 돼. 또 식이 똑같다고 이거 다 전개하지. 이거는 x에 1, 2 대입하면 안 되죠. 1, 2 대입하면 0이 되어버리니까 이 pq가 안 나오잖아, 그쵸?
이미 우리 여기 세봤잖아. 해봤으니까. 자, 이것은 식이 똑같다라는 걸 가지고 비교를 할 건데, 우리가 P하고 Q만 구하면 되죠. P하고 Q만 구하면 됩니다. 자, 이거 3차식이고 3차식이니까, 3차식이 똑같다는 것은 3창, 2창, 1창 상수항이 다 똑같다는 건데, 그걸 다 전개해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3창만 볼게요. 3창, 최고창. 최고창은 얘랑 곱해 최고창이 나오죠. 그럼 px의 3승이 되고요. 우변의 최고창은 뭐가 돼? x의 3승이 됩니다. 그럼 같다고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상수항 볼게요. 상수항. 상수항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q 이렇게 곱하면 상수항이 나오죠. 그럼 2q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은 6이 됩니다. 그래서 이 최고차항과 상수항만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P는 1이 나오고 Q는 3이 나온다. 자, 그러면 fx는 fx가 px 더하기 q니까 x 더하기 3 해서 fx까지 우리가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항등식과 미정계수 그 첫 번째 시간 개념을 설명하고 기본 문제 1번을 좀 풀어봤는데요. 자, 유튜브로 이게 올릴 거기 때문에 한정없이 길어질 수가 없습니다. 좀 약간 심플하게 조금 빠르게 설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중학교 때 항등식 개념이 좀 중학교 때 공부를 좀 제대로 기초를 탄탄하게 했던 학생들은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쉽게 따라올 것 같고요. 이게 조금 개념이 모자란다라고 하면 학원에서 추가로 질문을 하시고 추가로 개념 설명을 한 번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